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부담했던 모든 전쟁 비용의 90%를 어느 나라가 담보했어요. 대줬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우리는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뭘 할까요? 학자가 있을까요? 학문이 뭡니까? 공동체의 난제를 푸는 게 학문이 아카데미점, 지식 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공동체가 빠져있는 난제를 풀어서 어떻게든 공동체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학자들의 미션입니다. 여하간에 그런 학자 없어요. 그 러일전 당시에 전비의 90%를 미국이 담깁니다. 그리고 미래가 믿었어요. 영국과 일본이 미래가 믿었고 미국과 일본이 미래가 믿었어요. 어떤 미래입니까? 영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영국은 조선에 신경 꺾게. 조선은 일본 니들이 다 물어. 대신에 인도는 우리 영국이 다 먹는다. 일본은 인도에 신경 끄라. 영국과 일본의 유일 대작이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일본하고 카스라테프입니다. 1905년 카스라테프입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화에 대해서 적극 참선한다. 우리 미국은 조선에 신경 끄겠다. 대신에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묻는다. 일본은 필리핀이 신경 끄라. 카스라테프입니다. 그랬죠. 이 1904년 5년에 카스라테프입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 당시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일까요? 2023년의 현재 진행일까요? 너무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라는 이런 사실 자체를. 의식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식의 부재 상태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는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엎어버릴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하고 왜곡하고 거짓을 선동하죠. 분단체제는 그렇게 거짓의 무덤입니다. 오겠습니다. 얄타의 결정이었어요. 독일 6월 포츠담에서 합의가 있었어요. 8월 11일 날 미국은 3.8선을 제안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고시로 이끄 교수입니다. 일본의 군부는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부는 말입니다. 미소의 충돌 지점을 일본이 아닌 중국, 만주, 조선이 유도했다. 조선 38도선이 일본의 군부가 내셨던 가장 유력했던 미소 대립 중에 하나다. 일본의 군화를 막고 조선의 군화를 기획했던 거예요. 청일전쟁 당시의 그 기획, 러일 당시의 기획,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일본은 살아남고 조선을 희생양으로 이미 이 제안을 이미 받고 있었던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이 분할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이미 고노에 후미마로 일본 총리는 천황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됩니다. 지금 당장 영국, 미국과 협상을 하고 비밀 협상을 했더라도 천황제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기부터 독일 분할될 때부터 일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스탈린을 찾아가고 전쟁 중에 있었던 미국을 계속 만납니다. 엄청난 정치 공격을 했어요. 그 결과가 조선의 분단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35년 식민지배를 누가 했습니까? 일본이 했지 않습니까? 38도선을 제안했던 것은 일본이죠. 미국의 국방대 작전국장 존 E. 헐은 말입니다. 이미 한반도 분단을 정리해서 이미 미국은 갖고 있었어요. 만주는 소련과 가깝기 때문에 포기한다. 일본 본토는 무조건 우리 미국이 다 먹겠다. 스탈린은 원래 소련 끊어준다. 조선에서는 반드시 서울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38도선입니다. 이대로 45년 7월 25일이죠. 45년 7월 똑같은 날 포츠담에서 미영 등소가 일본의 4분을 합의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은 일본은 다 먹고 조선을 갈라버리겠다라는 자기 보관이 있었다. 근데 정작 슬픈 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은 몰라. 지금도 몰라. 안 가르쳐. 이런 거 가르치면 반민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안 그렇죠.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무지의 발로예요. 45년 8월 해방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는 총 76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76개.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는 딱 한 나라예요. 우리. 그 분단은 철저하게 기획되어졌다는 거예요. 기획. 그 모든 희생은 우리가 치렀어요. 지금도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의 문제 이전에 인식이 중요합니다. 아, 그랬구나. 역사는 저랬구나. 분단이 기원이 저거구나. 저 분단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들을 동원했었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기만. 이걸 말로 다 해봐가지고. 너무 많은 거짓들, 너무 많은 폭력들, 국가 폭력들을 내리매기면서 분단을 펼쳐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노의 불마를 저들고 정리는 얄타회담 딱 결정 나니까는 전황에게 조속히 영국, 미국과 전쟁 경기에 출연해야 됩니다. 정전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출혈 전쟁을 하자는 거죠. 다 죽어도 된다는 거죠. 천황제 지키고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서 일본과 이 상황, 동아시아 패권을 다 가져가려고 했던 미국. 국제정치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 맞고 틀림, 국내 정치에는 그게 가능해요.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입니다.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이에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국제정치의 선이래요. 그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를 해야 되죠. 우리는 없어요. 2023년 현재 저 70, 8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일본이 나간 자리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30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의 주군으로 서였던 그들은 단 한 명도 정년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오롯이 권력을 장악했죠. 분단 권력을 수립했어요. 해방된 땅에서 민족의 공동체를 배신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리되어야 되죠. 그런 노력이 벌들입니다. 국가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어요. 그것이 바로 분단 체제입니다.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가 분단을 획책했을 때 이 땅 현지에서 분단을 만들었던 사람들, 30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 충성했던 사람들, 일제의 주부들 100%. 이념적 스펙트럼, 정치학적 용어로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봤을 때 말입니다. 좌와 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좌우가 있죠.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45년 해방 당시에 일제의 주군으로서 했던 사람들이 분단 권력의 주체가 됐어요. 이들은 정치적 스펙트럼, 이념 스펙트럼 어디에 위치할까요? 좌입니까, 우입니까? 참 난감하죠. 우리는 다 우라더래요. 무지의 소산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위치하지 않아요. 사실은 계급주의적 관점, 민족주의 관점 관계없이 계급주의적 관점 본다라면,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본다라면 좌는 다 어디에 있었으니까 같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 북에 다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대부분은 보수파잖아요. 그들이 우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들을 김구 선생을, 몽양 선생을,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다 죽여버렸던, 그리고 권력을 차지했던 그들은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이 뭡니까? 말하기 힘들죠. 모르겠죠. 정치학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동, 역사의 반동, 공동체 반동. 공동체를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번듯이 우익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보수주의라고 해요. 그만큼 왜곡되어 있죠.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참과 거짓이 없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백범 선생이 결국 죽임을 당했죠. 왜 죽었습니까? 백범 선생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이승만의 정치적 정적이기 때문에 죽었죠. 쉽죠? 아니에요. 끝까지 분단체제를 반대하고 통일을 이야기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단이 끝까지 저항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최초로 분단에 저항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몽양 선생. 몽양 이혼현 선생입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 기사들은 분단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미친 짓이야. 있을 수 없는 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통일을 이야기했다가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실은 그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현대사를 얘기했을 때 1980년대까지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못 꺼냈어요. 꺼내면 다 처벌했어요. 독립운동, 독립운동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많은 분들. 백범 선생은 결국 안두희에게 죽죠. 이승만의 지시, 김창룡의 지시, 안두희는 육군 포병 소위, 서북청년단 소속의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는 백범 선생을 결국 쏩니다. 우린 다 배웠어요. 안두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계급 특진을 했어요. 진짜 천수를 누리다가 마지막 정의봉에 맞아 죽었어요. 이계급 특진을 했어요. 이승만에 의해서. 아름다운 역사죠.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도무지 눈도 용납할 수 없는 역사. 그게 바로 분단이라는 겁니다. 용납 가능한 분단을 해서. 한인의 국감 매원 선생. 다들 아시죠?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 중국 역사를 바꿨죠. 국공합작의 최공로자입니다. 중국의 심장 상해에서 일본이 전성전 축하 기념식이 엄청난 퍼포먼스 때 프레이드를 하는데 일본의 전쟁 영웅, 대중국 전쟁에서의 전쟁 영웅 시라카와 대장이 그것을 던져서 폭파시켰죠. 그리고 시라카와 대장 즉사했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도 아닌 한인도 아닌 조선인이 중국에서 폭탄 던짐으로써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이 다시 합작하고 대의를 함께 다섯 나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바꾸자고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윤봉길 선생이 마지막 썼던 편지들입니다. 한 살, 두 살 배기, 모성과 담에게도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너희도 만약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에서 용감한 투사가 되고 태어나기 빨리 대단하고 나의 빈금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라. 24살 때예요. 윤봉길 선생이 폭탄을 던져서 죽였던 사람이 누구죠? 시라카와. 아까 제가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죠. 대한민국 10대 육군참모총장, 10대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백선엽의 일본 이름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예요. 왜 그랬을까? 백선엽은 죽을 때까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충원에 갔어요. 현충원에 갔어요. 4년 전에 시끄러웠죠. 두 번의 육군참모총장을 하고 교통부 장관을 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역사상 가장 최고의 예우를 마지막까지 누렸어요. 제가 3년 청와대에서 5년간 있을 때 국방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차량, 사무실 항상 얘기했고 항상 예우했었어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대한민국은 뭐죠? 윤봉길 선생은 저 집안은 완벽히 풍부하고 살아났고 백선엽, 백인엽, 설린상고, 설린재단, 인천에 그 엄청난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됩니까? 설린상고 출신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속이 뒤집어져서 분노가 치밀어서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모르는 것은 무지는 결국 악이 됩니다. 유일한 선은 아님이요. 유일한 악은 결국 무지예요. 무지. 모르면 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무지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무지잖아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가르쳐 놓고 국민의 주권, 국민 주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민주주의, 사람이 우리가 민이 주인인데 민에게 그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분단체제는 결국 뭐죠?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국민 존엄을 부정하고 있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분단은 거짓의 무덤입니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은폐한다는 것이죠. 이완용의 조카 이병도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식민지를 최초 일본에 만든 게 조선총독부죠. 조선총독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조선사 편수회예요. 조선사 편수회 조선인 5명이 들어갔는데 이완용의 조카 이병도, 신석호, 최남선 이런 사람들인데요. 해방이 다 되자마자 일본의 식민지 전략 속에서 조선인들의 이 엄청난 식민지 교육을 완전히 식민사관을 심었던, 그걸 만들었던 원흉들이 해방된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병도 씨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고, 신석호 씨는 고려대 사학과를 만들고, 중동교원 양성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제자들이 전국의 모든 학교의 역사를 다 가르치게 되고, 그들이 독립운동 유공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들이 독립운동 유공자 심사를 다 했었어요. 참 대단하죠.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 역사가. 그래서 수많은 일제히 주구 친일파들이 둔갑한 독립운동지사로 허위로 훈부장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진짜 독립운동 사람들은 아예 다 거부했어요. 느긋한 것들이 무슨,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통일운동이 진짜 독립운동이 됐던 거예요. 진짜 독립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냥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이걸 몰라야 됩니까? 안 가르치니까. 우리의 존엄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 이 사건을 진보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보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과 거짓일 뿐이에요. 사실은 많은 부분 진보 보수의 관점은 사실은 참과 거짓의 영역이에요. 사실.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 신스포스, 조선 편습상학도 독립운동 유공식 사회 맞추고 이 많은 것들, 자, 상징적으로 우리의 정신사를 본 겁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은 누가 했을까요? 문화 권력은, 사법 권력은, 경찰은 알다시피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죠. 삼촌 식민지배의 권력이 그대로 답습되죠. 그래서 정치학적 권력 이론적 관점에서 분단체제는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아요.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더 뻔뻔하게 대놓고 그러고 있을 뿐이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고노다로 2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 일본 외무상도 하고 방위상도 했었어요. 도발한 거죠, 이거. 개인, 자기, 고노다로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이 딱 걸려있는 일본의 방위상 집무실에 딱 한반도의 지도가 딱 걸려있는 저것을 대놓고 SNS에 올렸어요. 일본 방위상.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이거 몇 년 전에 일반적으로 갑자기 반도체 주요 부품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때 나온 사건입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본은 45년 8.15 이후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정치에서 손을 뗀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 그런 언론 뉴스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일제 식민지 때 폐간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조선총독부가 아주 높은 값으로 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 분단체제 수입이 최전선에 썼지 않습니까? 미국은
저 멀리 있어요. 30년 동안 식민지배했던 일본은 바로 옆에 있어요. 박정희 체제 이후에 보면서 한일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가장 깊숙이 한국의 정치에, 경제에 완벽하게 개입하죠. 우리는 다만 그런 뉴스를 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들의 인식은 전혀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못 본다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 그 이전 대선 때, 수많은 대선 때마다 그들은 누구를 지지할까요? 외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똑똑하면 안 됩니다. 많이 거리해야 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엄존하는 국제정치를 보시라고. 예, 1971년은 불행, 실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분단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분단은 딴만 가는 게 아닌데요. 이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5시간, 6시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통일도 이야기해야 되고, 북도 잡시 이야기해야 되고, 시간을 놓고. 네. 이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문제의식만 가지시면 됩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인식이라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기본 문제의식만 가지시면 됩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적 진실이었구나. 내지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아예 인식에 부재가 많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단 지금 현재 진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분단 권력이, 일제히 죽으니 분단 권력이 됐죠. 이들은 세 가지가 없어요.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일제히 주부들이 가장 싫어했던 단어 세 가지. 하나가 뭘까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싫어해요. 아예 민족을 부정했어요. 두 번째 뭐죠? 사회 공동체 이런 단어 굉장히 싫어요. 세 번째, 역사라는 단어도 싫어요. 역사의 진실 아주 싫어요. 민족이라는 게 공동체, 사회, 역사의 진실 이런 개념을 부정하는 인식체계의 가치관을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 어떨까요? 아주 저급해요. 진짜 저급해요. 천박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오로지 일신의 연단.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실은 목적만큼은 수단과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지 않죠. 분단 권력, 분단체제 속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영역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들 많이 보신 포스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포스터예요. 잘 알고 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시 독일이 파리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 잠시의 시간 동안 독일에 부역했던 프랑스의 정치인들, 문화, 어필한 리더들을 그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의 관입자가 나오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에서 파리를 가면은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 빈시정부라고 합니다. 독일에 부역했던 정부, 빈시정부. 그 관계자들을 저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우리는 35년 식민지 되었어요. 몇 명을 처벌해서. 정답은 뭐죠? 역청산당했어요. 그들을 청산하려고 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괴멸당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진, 선, 미의 가치 규범이 윤리와 도덕의 가치 규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빠르게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가치 규범. 그런 물적 토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리적 청산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신사만이라도 제대로 정립시키고 알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알기는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죠. 이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무엇을 제대로 온전히 정상성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랑 거짓 왜곡과 폭력의 역사들아,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4.3은 왜 그렇게 엄청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두 분단체제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다 희생이 아닙니다. 이 분단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단적으로 거짓과 폭력을 계속 양산하면 됩니다. 어떤 건 줄 아세요? 간첩단 사건들.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라는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 5분 정도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이 자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보다는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 보시겠습니다. 1958년 전부검 사건 조봉암 사형 집행 2011년 무죄, 59년 신문국 이중간첩 사건 사형 집행 2012년 무죄, 61년 민중결핍 사건 조영수 사형 집행 2008년 무죄. 쫙 첫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무죄. 세 번째 장입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간첩단 사건들 중에 진짜 간첩단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우리는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간첩단 사건들은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기획되어졌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독립학살시키고 그 마을, 그 사돈의 8촌까지 다 작살을 내도 괜찮았어요. 분단체제. 왜 괜찮았습니까?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 그리고 그 가정의 풍부의 확산, 이면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뇌리와 가슴 속에 각인된, 체제 내면화된 반국의 이데올로기, 레드 컴플렉스, 어떻게 할 거예요? 미움과 적대 정오를 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불신을 키워요. 아무도 믿지 않아. 심하게 다가온 사람을 낯서면 그냥 신고하라고 해요. 굉장히 반공동체적 작업이죠. 아무도 믿지 마라. 새벽에 사람이 내려오면 신고하라. 요즘은 안 합니다.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족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진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소중하고 존중하고 가치감 있는 그 인간의 존엄을 생각한다면 국가 권력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민족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역사 진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권력은 왜 존재합니까? 정치는 왜 존재합니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그런데 그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저렇게 작살냈어요. 2023년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간첩들이 지금 날뛴다고,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간첩들이 활발한지 모르겠다고 대통령이 마음껏 이야기하고, 국정원은 제주도에서 마산에서 계속 잡아들입니다. 공포를 심고 있다고. 저항하면 죽. 인간의 존엄은 우리의 천부인권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는 자연권이에요. 자연권. 국가도 권력도 법도 이 자연권을 훼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감히 누구도 부모도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마음껏 유린하는 것이 바로 현재 인간 존엄, 국민들의 존엄 불행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최소한 알자는 거예요. 이 상황은 제대로 직시하자는 거예요. 알면 바꿀 수 있어요. 모르면 멍해지는 순간 악순환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